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이제 경계 이렇게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거를 공부를 해로 가거든. 갈 때. 자, 여기 칠판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요 그림을 자꾸 익숙을 시켜 놓습니다. 익숙을. 제가 이렇게 했죠.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를 하거든. 그럼 이게 지적 공부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당,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냥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나타내는 건 대장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도면입니다. 도면. 숫자로 나타내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러면 이 대장의 종류는 또 4개가 있어. 4개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도면의 종류는 2개입니다. 2개. 지력도와 임야. 자, 이때 지력 공부는 크게 하면 7개예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다 이 말입니다. 이걸 5개로 줄일 수 있어요. 그 말은 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양식이 동일해요. 지적도와 임야도는 양식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양식이 동일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이 있거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똑같이, 주민등록 등본의 양식은 똑같이, 여권의 양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되는 사항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뭐를 배우느냐 할 때 경계를 배우고 있거든. 이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어디에만 등록한다? 도면. 여러분들 잠깐만 제 손을 보세요. 이거를 지금 해가야 다음 시간에 편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오케이? 가장 축소시킨 건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 3개의 등록되는 내용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3개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다 나오지. 맞죠? 네. 근데 제가 사천못 가거든. 이걸 본관이라고 그래요. 내 본관은 주민등록증에는 안 나오지. 주민등록 등본에는 안 나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토지에 도면을 있잖아요. 경계를 알고 싶으면 도면을 봐야 알 수 있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자, 이거 잠깐만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너무 뒤로 가 있네. 자, 이리 와보세요. 지금 이게 도면입니다. 도면인데 글자를 보세요. 이게 만약에 갑의 땅이다, 을의 땅이다, 병의 땅이다, 정의 땅이다 하면 갑의 땅과 을의 땅 이게 경계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요게 경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는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그럼 도면에서 경계는 이게 선이잖아요. 선. 맞죠? 네. 그러면 도면에서 경계는 뭘로 표시한다? 선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맞지. 그럼 요거를 조금 이따가 배울 거거든. 그 배울 테니까. 그냥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요것만 딱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것만. 앞에 있었구나. 요것만.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을 한다? 도면. 아까 그게 경계예요, 경계. 그럼 이제 책으로 가볼게. 의를 가보세요. 의례.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해 지력 공부에다가 줄 것이에요. 위에다가 도면이라고 쓰세요. 도면에 등록한 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선에다가.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제일 위에 가면 경계 결정의 기준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토지의 밑줄을 껐습니다.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 찾았습니까? 네. 담장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 글자를 보세요. 도면상의 경계가 있고 지상 경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해봅시다. 지상이라는 말은 땅 위에서 경계다 이 말. 그러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담으로 표시하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럼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땅에서는 담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면에서는 뭘로 표시를 한다? 손으로 표시한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1번은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네. 지상 경계는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서 담이다, 논두렁이다, 밭두렁이다, 울타리다 이게 경계지 경계. 맞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세요. 지력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 밑줄을 긋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기억에서 시역까지 나오거든. 그거를 묶어보세요.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주 출제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요리로 잠깐만 와봐요. 글자를 제가 써볼게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에 뜻으로 문제를 내는 거는 2번을 냈어요. 2번을. 등록사항을 시험에 내는 거는 2번을 시험에 냈어요. 그럼 뜻을 시험에 냈다 할 때 한 번만 책을 동그라미 2번을 보고 있어 보세요. 동그라미. 자,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러면 O 나와야 돼. O. 그러면 여기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면 O 덱스타 X.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이름을 자꾸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엄청 쉬워요.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여기가 서울특별시라면 여기는 경기도지. 맞죠? 네. 그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경계가 있답다. 이 경계는 도로나 하천이나 산입니다. 산. 여러분들 우리가 평택시 삼성동이 있고 평택시 논현동이 있다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는 삼성동이고 여기는 논현동이지. 그 말은 경계는 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하천 있죠. 그럼 여기는 강남구고 여기는 마포구고 그 강 하나 한강 하나를 두고 위는 마포구고 아래는 강남구잖아요. 그러면 강이나 하천이나 산이나 도로가 경계다 이 말이면 경계. 그런 거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그럼 이제 칠판을 보세요. 여기가 서울특별시고 여기가 경기도. 이게 경계가 있어요. 경계. 이러면은 경계점 표지를 다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경계점 표지 이렇게 설치를 다 해놓는 거예요. 해놓는데 이게 듬성듬성 한 개씩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띄고 우리가 또 이런 거를 지나가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거지. 그 읽어보는 경우는 잘 없지. 그럼 만약에 북한산 능선을 가거든. 가다 보면 팻말이 딱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쭉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이런 팻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경계 표시입니다. 경계 표시.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경기도인데 이것만 침 있죠. 이것만 침. 경기도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답다. 그러면 경계가 여기에서 새로 정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랍니다. 그러면 시험에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다른 거 모르고 이 낱말만 자꾸 익숙을 시켜 놓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부자라는 말이 들어가죠. 법학 시간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가계부, 출석부, 등기부, 지력공부 이건 전부 다 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장부. 그러니까 장부니까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있겠지. 그게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들 등록되는 사항은 칠판을 보세요. 이게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발행일자, 발행기간, 직인, 사진 이게 등록사항이에요.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거든.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여기 써놨네, 그죠? 요게 지금 지상경계점 등록부다. 그럼 요거를 잠깐 앞으로 한번 돌아갔다 볼게요. 자, 여기 나와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표시를 보면은 지금 이게 쉽게 표현해보면 이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도로입니다, 도로. 그럼 여기는 밭입니다. 그럼 도로와 밭에 경계가 있답다. 경계가 당연히 있는 거지. 어디까지가 도로이냐는 경계가 있지. 그러면 청량기술자 아저씨도 청량을 하지. 해가지고 여기 잣대를 딱 꽂았죠.
맞죠? 네. 그럼 요게 도로와 요 밭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빨간 말뚝, 여기 빨간 말뚝 보입니까? 요 빨간 말뚝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 요게 지금 요게 붉은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 붉은색 말뚝이 박혀져 있는 게 있어. 그게 경계 표시입니다. 경계 표시는 붉은색으로 하는 거예요. 맞다. 맞지. 그러면 이렇게 경계 표시를 여기다가 설치를 다 했거든. 여기다가 설치를 했죠. 이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디쯤에 설치했다, 이런 건 장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요게 자, 여기 한 장을 보세요. 이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됐죠? 네. 그럼 여기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도로고 요게 지금 빨간 게 찍혀져 있어요. 요게 여기까지가 도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시험에는 있잖아요.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 그러니까 제일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럼 시험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경계점의 위치를 등록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경계점의 사진 파일을 등록한다.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를 등록한다.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책으로 이제 가보세요. 자, 그래 갑니다. 지상경계점 등록의 동사입니다. 기억니은을 묶으세요. 기억니은. 그럼 여러분들 소재 지번이죠.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 그러면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써야 됩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는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그럼 그거는 기억니은은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디귿 있죠. 경계점의 좌표죠. 좌표. 그럼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요거 경계점의 좌표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여기 경계점의 좌표를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좌표지.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토지 하나를 그리면 됩니다. 토지 하나를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지. 다시. 여기 땅 있지? 그럼 좋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땅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땅 있지? 땅 있지? 오케이? 네. 그럼 여기에 토지가 있지? 여기에도.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네. 그러면 요 토지가 요게 경계다 이 말입니다. 요 토지가 요게 경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요 점 있지? 이게 경계점이지, 경계점. 맞죠? 네. 그럼 이게 좌표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주면 이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그러면 경계점을 여기다가 하나 설치했습니다. 경계점을 여기다가 하나 설치했습니다. 경계점을 여기다가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요 거리를 여기다가 숫자로 써놔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오케이? 여기 숫자가 나오잖아요. 됐죠? 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고 그 숫자를 저기다가 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지상경계점 등록부니까 경계점과 경계점 간에 거리가 있다 없다 있지. 그 거리를 좌표로서 측량을 딱 해가 숫자로서 딱 기록을 해놓는다 이 말이지. 됐죠? 네. 그럼 통과 책으로 가봅시다. 리얼은 그냥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그 보면은 이거죠.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잖아요. 그럼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으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도 새로 작성하거든. 그럼 새로 정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다가 경계점을 설치했냐 이 말입니다. 그걸 대충 지도로서 그려놔 놓으면 찾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요게 위치 설명도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토지 요쯤에 있다, 이거 써놔놓은 거지. 그걸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면 더 쉽다, 안 쉽다?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좋지. 그 여기 사진 요 찍어줘야 돼. 여기 사진 파일이잖아요. 사진 파일. 오케이? 네. 그럼 책으로 가봅시다. 그럼 위치 설명도 비읍을 봅니다. 경계점의 사진 파일. 근데 이제 미음을 보세요. 미음. 공부상에 적었습니다. 지목. 실제 토지 이용 적었습니다. 지목. 여러분들 공부상의 지목에다가 대라고 썼어요. 대.
실제 토지 이용의 지목에다가 밭이라고 썼어요. 밭.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은 대다수가 일치합니다. 아니 여기가 밭이면 공부에도 당연히 밭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지. 근데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 불일치할 수 있다는 걸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셔. 시골에.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식들은 전부 다 서울 생활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시골의 집은 그냥 빈집으로 놔두지. 맞죠? 네. 여러분들 시골 빈집은 한 달만 딱 그대로 놔두면 마당에 잡초가 난다 안 난다? 납니다. 6개월 지나면 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 다 무너져요. 그러기 나중에 되면 폐가가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 옆집에서 그거 허물어 버리고 텃밭 만들 수 있답다. 텃밭 만들 수 있지.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무 탓하지 않습니다. 그 쓸모없는 가만히 있는데 팔리지도 않는다. 옆집에서 그냥 논밭으로 써먹는 거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냥.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요거는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해볼게요. 소재, 지번, 지목. 맞죠? 네. 그러면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있답다. 있죠. 그러면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 표지의 종류, 그건 나중에 암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다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43페이지로 갑니다. 32의 시험은 43페이지에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시험 문제를 냈는데, 자, 정리합니다. 예를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기역, 니은, 뒤끝 3개를 묶으세요. 리을, 미음 2개를 묶으세요. 됐죠? 그래서 기역, 니은, 뒤끝의 옆에다가는 소유자가 동일. 리을, 미음은 관계없습니다. 그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기역으로 갑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밑줄을 긋습니다. 없는, 끝에 줄 긋습니다. 중앙. 니은입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줄 긋습니다. 있는, 끝에 하단부. 디귿입니다. 도로구교 등의 토지에 절토를 줄 것을 끝에 상단부. 리얼입니다. 토지가 밑줄을 긋습니다. 해면 또는 스면. 옆에 줄 긋습니다. 최대면주의, 최대면수의. 미음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에 밑줄을 긋습니다. 제방, 한 칸 밑에 바깥쪽 어깨.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에 밑줄을 긋습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 에는 위 1, 2의 기역, 니은, 뒤끝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밑줄을 긋습니다. 소유권에 따라. 됐죠? 그죠? 그러면 칠판을 오세요. 자, 요리로 오세요. 자, 요거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거든. 잠깐만 와보세요. 지금까지 출제인은 옛날에는 항상 이거를 갖고 시험에 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거를 갖고 시험에 냈어요. 왜 이거를 갖고 시험에 냈냐면 이거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니까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거는 이걸 시험에 3년 동안 시험에 출제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낼 게 없어.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이걸로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자, 요런 표현이에요. 그죠? 경계를 결정할 때 답입니다. 어디까지가 경계냐면 여러분들 가장 쉬운 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가 한강입니다. 한강. 그럼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강북이라고 칩시다. 여기는 강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강북과 강남의 경계는 한강이 경계겠지. 맞죠? 네. 그럼 어디까지가 경계냐 이러면 당연히 이 한강의 중앙이 경계겠지. 맞다. 맞아.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논두렁, 밭두렁이 있잖아요. 여기 논이 있다, 여기 논이 있다. 이게 논두렁이지. 그럼 이 논과 이 논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이 논두렁의 중앙이 경계지. 맞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경계를 딱 결정은 딱 기준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이 경계라고 나오잖아요. 중앙. 그럼 시험에는 칠판을 봅니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를 갖고 답을 터는 거야. 이거를 갖고 답을 틀 수는 없는 거죠. 끝글자를 딱 고치는 거예요. 고치기가 아주 쉽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딱 이렇게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갑이고 여기에 갑이고 여기에 갑이고 여기에 을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자,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다? 갑. 소유자 누구다? 갑.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이 세 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뭐 할 때? 동일. 그럼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답입니다.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소유권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그럼 소유권에 따라 결정한다는 거는 칠판을 보세요. 갑의 땅과 을의 땅, 요게 경계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요게 경계라는 말은 을의 소유권은 여기까지 미치지. 맞다. 맞지. 그럼 요거를 조금 확대를 시켜봅시다. 자, 조금 확대를 시켜봅시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병의 땅이고, 정의 땅이고, 무의 땅입니다. 소유자가 전부 다 같아, 다르다? 다르죠. 소유자가 달라요. 그러면 을의 소유권, 이게 을의 땅이죠. 그럼 을의 소유권은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미치고, 여기까지 미치고, 여기까지 미치지. 맞아요. 그래서 경계는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가. 여기 소유 누구다? 가. 그러면 이 여기는 요게 경계지. 맞죠? 네. 그럼 여기 논이 있다. 여기 논이 있다.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같아. 그러면 이 논과 이 논의 경계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논의 중간이 경계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는 것은 평평한 땅입니다. 평평한 땅은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갑, 여기에 소유자가 갑, 여기에 밭이 있고 여기에 밭이 있다. 이게 높낮이입니다. 그러면 이 밭과 이 밭의 경계가 어디냐? 그게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밭과 밭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밭과 밭의 경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야기한다? 시작. 하단부. 그 다음에 도로구가 등의 토지의 절토는 절개지거든. 여러분들 절개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빨라요. 자, 이래 됐거든. 우리나라는 자 산이 많지. 산이 많은데 산을 깎아서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절개지입니다. 절개지. 이해했죠? 네. 그러면 어디까지가 도로이냐 할 때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가 되는 거예요.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여기도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할 때는 토지를 수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도로입니다, 도로. 그러니까 상단부가 경계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출제위는 시험에 낼 때 그림으로는 낼 수가 없어요. 오케이? 문자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문자를 딱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하는 거고 이 두 개는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그대로 적용합니다. 요 두 개는 소유자와 관계가 없어요.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열이라 볼게요. 여러분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이래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리 해보세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여기가 육지입니다. 육지. 그러면 요게 백사장 모래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지. 파도가 밀려오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되면 요 파도가 밀려온다는 것은 파도가 여기까지 밀려온다. 여기를 최대 만족이. 그러면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동해안에 가면 파도가 심하거든. 그러면 파도가 어디까지 밀려왔다는 걸 모래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동해안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동해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파도가 가장 밀려오는 요거를 최대 만족이. 그럼 최대 만수인은 호수나 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댐이거든, 호수거든, 물이 대체적으로 요 정도 물이 차 있지. 그럼 어디까지가 호수이냐 할 때 최대 만수위. 그러면 여기까지가 호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요 글자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제방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됐거든. 이래 됐어요. 여기는 육지입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그럼 이 부분은 제방을 쌓아서 매립할 수 있지.
맞죠? 네. 그럼 어디까지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냐 할 때 요 제방의 요 부분을 어깨라고 해요. 어깨. 그럼 여기서 바닷가 쪽을 바깥쪽, 육지 쪽을 안쪽. 그러면 요 바깥쪽 어깨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자,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글자를 3개를 만들어 볼게요. 위에 거를 먼저 합니다. 지상 경계를 구해가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otherwise O.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을 경계로 한다. otherwise O.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중앙을 경계로 한다. otherwise 그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무슨 권에 따라? 소유권에 따라. 그럼 O X다? X. XX. 다시. 제 말 들어보세요. 요 세 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요 두 개는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그대로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otherwise O.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을 경계로 한다. otherwise O. 그러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중앙을 경계로 한다면 otherwise X.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거야.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럼 그까지 가볍게 해결했어요. 한 장을 넘겨볼게요. 여기 44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은 요거는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 드릴게요. 제일 위에 볼게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의 권리에 결정하여서는 밑줄을 긋습니다. 아니 된다. 다만 동그라미 쳐서 다만 한 칸 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를 줄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 밑에다가 할 수 있다라고 썼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에 갑니다. 법원에 밑줄을 긋습니다. 확정 판결. 2번에 밑줄을 긋습니다. 공공사업. 3번에 밑줄을 긋습니다. 도시개발사업. 4번에 둘째 줄에 오른쪽에 도시군관리계획선. 둘째 줄에 도시군관리계획선.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자, 공부를 하는 요령을 알려 드릴게요. 자, 요리라 보세요. 이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의 권리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이는 안 됩니다. 건축물의 이 반만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삼성동에 여기 노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러면 건축물의 권리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 근데 있는 예외가 있다. 있는 외. 그럼 제 손을 보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 요령만 터득하면 됩니다. 자, 건축물의 권리의 경계를 결정할 수 없는데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는 제 손을 봅니다. 공공사업하면 된다 이 말. 도시개발 사업하면 된다 이 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된다.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뭐다? 된다. 그럼 시험에 물을 때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공공사업이 뭐냐 이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건축물의 권리의 경계를 결정할 수 뭐다? 있다. 이래내는 거예요. 그러면 끝글자가 답입니다. OX를 갖고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 손을 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문제를 푸는 요령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법은 공법이거든. 여러분들 공법은 OX밖에 없어요. 답이. 그 OX밖에 없다는 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오케이? 네.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경계를 등록한다, 안 한다. OX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앞으로 수업을 따갈 때 공공사업이 나오죠. 사업자가 나오면 항상 편리를 봐줍니다. 그럼 끝글자는 전부 다 O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이잖아요. 그죠? 그럼 끝글자는 전부 다 O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판결서 들고 들어갔다. 끝글자는 전부 다 O다. O. 판결서를 들고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선이라는 말은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이건 산이잖아요. 그럼 요 밑에는 논밭이 있고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그린벨트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서 요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는 도시군관리계획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다, 여기는 접도구역이다,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지역 이런 거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도시군관리계획서, 공공사업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이 말이 들어가면 끝글자는 전부 다 O입니다. X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시험에는 두 번이나 왔거든. 한 번 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덱스다. X. 그럼 앞에 도시개발 사업이 되면 끝글자만 딱 보면 되는 거라. 전부 다 O입니다. 공공사업이 되면 끝글자만 딱 보면 됩니다. 끝글자는 전부 다 O입니다. 이해합니까? 시험에 공공사업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다니까. 그럼 공공사업을 할 때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마지막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통과.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갔어요. 책에 몇 가지 줄을 끊어놓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가봅니다. 면적입니다. 면적. 면적이라 하면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 공부 위에다가 썼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봅니다. 앞으로 수업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둘 다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하나만 써놔놓으면 답은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럼 옆으로 갑니다. 등록된 필지에 적었습니다. 수평면상의 넓이.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할 때는 바닥의 평평한 면을 측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단위로 내려오세요. 제곱미터 밑줄을 꺼세요. 위에다가 평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 몇 평 몇 평 이라지만 사실 불러야 될 때는 평으로 불러야 된다. 제곱미터로 불러야 된다. 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번에 면적의 측정입니다. 동그라미 1. 전자면적 측정기 줄 거세요. 옆에 평판 청량만 줄 거세요. 됐죠? 그러면 옆에 줄 것지 마세요. 전자평판 청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평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럼 한가 밑에 줄 것입니다. 지력도, 임야도. 그럼 동그라미 2번입니다. 좌표면적 계산법 밑줄 거세요. 옆에 경위의 청량. 한가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면적 측정의 대상 이래 나오죠. 옆에다가 119페이지라고 적으세요. 11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입시다.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4번 옆에다가 62페이지라고 적으세요. 62페이지. 저거만 넣으세요. 62페이지. 그 나중에 새 책을 받으면 그렇게 온 거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 밑으로 갑니다. 원칙 있죠? 원칙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 요래만 써놔 놓으세요.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기억이 봅니다. 둘째 줄에 진한 글자만 색깔만 줄 것이에요. 0.5.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 다만 1필지의 면적이 죽었습니다. 1제곱미터 미만. 1대는 밑줄 긋습니다. 1제곱미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력도의 축척이 죽었습니다. 600분의 1. 죽었습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법. 그래가 기억에 넷째 줄에 색깔 있는 글자만 줄 것을 0.05.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죽었습니다. 0.1제곱미터 미만. 죽었습니다. 0.1. 됐죠? 자, 그래가지고 칠판을 봅니다. 요리로 오세요. 자, 요리로 오세요.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요. 자,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등록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지적도 임야도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이 중에 지금 이제 우리는 면적을 배우는 겁니다. 그 면적은 여기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을 안 해요. 어디에만 등록한다? 시작. 토지대장, 임야. 그럼 이걸 나중에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딱 합니다. 이해를 할 때는 자, 칠판을 봅니다. 이해만 딱 해두면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본다, 과세 대상으로 본다? 요것만 딱 기억,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국가는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과세 대상으로 봐요.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뭘 기준으로 부과하느냐? 이거를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대장 임야. 그러니까 세금은 요거를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상식으로 보세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면적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 지목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소유자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소유자를 알아야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니에요. 지목을 알아야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니에요. 면적, 100평의 면적하고 1000평의 면적하고 세금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만 등록을 합니다.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시험에는 있잖아요. 칠판을 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면적을 등록한다. otherwise, O. 그러면 토지대장과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면적을 등록한다. otherwise, X. 면적은 여기에만 등록, 여기는 안 등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시험 문제 답이었다니까. 다시. 제가 예시를 수업 시간에 많이 들죠. 그거는 전부 다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 오케이? 네.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이렇게 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개 쓰고 여기 있는 거를 갖고 하나를 더 끼워 이어버리면 틀린다 이 말이지 제 말은.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면적을 등록한다는 말은 otherwise, O. 그럼 토지대장과 공유지 연명부에는 면적을 등록한다면 otherwise, X.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칠판을 봅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아까 전에 페이지를 제가 116페이지인가 아마 적어놨을 거다. 요거는 청량을 배우는 파트가 있어.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청량을 배우는 파트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공부. 그러면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올해 시험은 도면의 축척에서 시험 문제를 냈거든. 자, 제 손을 봅니다. 도면의 축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축척은 축소하는 비율입니다. 축소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그릴 때 실제 크기대로 도면을 그릴 수가 없죠. 만약에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을 그린다면 실 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삼성동만한 종이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줄여서 그려야 돼요. 줄여서.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500분의 1이라면 실제 크기를 500분의 1로 축소시켜 놨다. 이 뜻이지.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600이 있고 1000이 있고 1200이 있고 2400이 있고 3000이 있고 6000분의 1.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입니다. 7개. 그럼 요거는 30회 때 시험 문제 답입니다. 답.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다음 보기에서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축척으로만 묶은 것을 이래놓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 분의 1은 빼고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잠깐만 와볼게요. 자, 여기로 와볼게요. 여기로 와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도.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임야도. 그러면 지적도에서는 7개를 다 써요. 지적도에서는. 임야도에서는 2개밖에 안 써요. 3000, 6000이라. 오케이? 네. 그러면, 자, 30회 때는 요거를 시험에 냈고, 32회 때는 이거를 시험에 낸 거예요. 그냥 다음 보기에서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으로만 묶은 것은 얼마나 문제가 쉬워요. 맞다. 공짜잖아요, 공짜. 이 공짜잖아요, 공짜.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걸 문자로 해볼게요. 지적도는 7종이고, 임야도는 2종이다. otherwise, 그럼 이제 개수 시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적도는 다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적도는 7개가 있고, 임야도는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지문으로 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는 7종으로 구분하며, 임야도는 2종으로 구분한다. 이리 지문으로 띄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토지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다. otherwise, O. 요게 한 쌍입니다. 한 쌍이라는 말은 토지 대장 있는 곳에는 지적도가 같이 비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한 쌍입니다. 임야 대장 있는 곳에는 임야도를 같이 비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는 토지죠. 요거는 산이다, 산하이다.
빨리 말하세요. 산이다, 사나이다? 사. 이거는 평지지. 맞죠? 그럼 평지의 땅값이 비싸다, 산의 땅값이 비싸다, 평지. 그럼 산은 땅값이 싸요. 땅값이 싸니까 도민의 축적의 정밀도가 좀 떨어져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00분의 1이 크다, 6000분의 1이 크다, 500. 크다라는 것은 정밀하다, 세세하게 다 나온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도시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비싸니까 도민의 축적을 정밀한 걸 쓰는 거예요. 시골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싸니까 정밀도가 좀 떨어져도 된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걸 지금 또 두 개로 나눕니다. 위에 거는 지력도, 요거는 임야도 됐죠? 됐죠? 이제 면적에서는 이렇게 나눠요. 이게 한 개, 이게 한 개, 이래 나누는 거예요. 면적에서는 면적에서 요게 한 개, 요게 한 개. 됐죠? 그러면 칠판 해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1000에서 몇 천이죠? 6000. 그러면 자 칠판으로 가보세요. 자, 요리로 오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000에서 6000. 그 요게 요리로 간 거예요. 됐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500에서 600이지. 요게 요리로 간 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글자를 한번 볼게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600분의 1. 이게 600분의 1이지. 근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점 좌표등압법. 그러면 500분의 1이라고 써야 되지. 맞아요. 근데 500분의 1이라고 안 쓰고 저기서는 경계점 좌표등압법을 비치하는 지역 이래 쓰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계점 좌표등압법을 비치하는 지역이 500분의 1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시험에는 법대로 내거든. 법대로 낼 때는 요거를 딱 정리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점 좌표등압법을 비치하는 지역. 그리고 두 개입니다. 됐죠? 네. 그럼 요렇게 딱 하면 이제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정합니다. 경계점 좌표등압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무슨 청량을 사용하느냐 이 말이거든. 읽어보세요. 시작. 경위의 청량.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거든. 그 우리나라 지도를 반으로 딱 나누지. 그럼 요게 북위 38도지. 맞죠? 네. 그러면 요렇게 딱 됐죠. 그럼 이게 동경 127도지. 오케이? 네.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위. 이게 경도, 위도, 경위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요렇게 되어졌죠. 요렇게 되어졌죠. 요 마주치는 점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카메라 렌즈가 있거든. 카메라 렌즈. 요즘에는 휴대폰이잖아요. 전부 다. 그럼 옛날에 카메라 보면 요 렌즈가 있거든. 그거 보면 요렇게가 요 중간에 딱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럼 요게 위도고 요게 경도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게 좌표다 좌표이다? 이 좌표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여기서 이렇게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이게 위, 이게 뭐다? 경. 오케이? 네. 그러면 이런 원리를 이용했다. 이래서 이름을 붙여서 요 읽어보세요. 시작. 경위의 청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름은 이게 흰색이다, 노란색이다. 그거는 학자들이 지어 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판청량. 자, 평판청량은 평평한 판을 이용해서 청량을 한다. 이게 평판청량이에요. 자, 잠깐만 보세요. 요즘에 길거리를 가면 청량기술자 아저씨들이 청량을 하고 있어. 하면은 우리 지금 저 카메라하고 똑같습니다. 카메라하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카메라 이렇게가 세 발 달려있지. 요 카메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가 카메라를 이렇게 딱 보고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옆에 가서 아저씨 이 청량기계 이름이 뭐예요? 이래 물으면 전파기, 강파기 청량입니다. 이래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경위의 청량은 제가 앞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전파기, 강파기 청량은 제가 이제 지적을 강의를 하니까 청량기술자가 옆에 있었어. 그래서 아저씨 그 기계 이름이 뭐예요? 이러니까 전파기, 강파기 청량입니다. 이래 말하더라고. 그러면 전파기, 강파기는 쉬운 말이에요. 전자파를 쏴서, 빛을 쏴서.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는 산에 가면은 야호 이렇게 해야 하네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옛날에는 그걸 해야 하네요. 옛날에 산에 정상에 가면 야호 이렇게 하지. 요즘에는 사람이 우선이다, 짐승이 우선이다.
짐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야후이라면 잠자는 다람쥐를 깨운다, 잠자는 동식물을 깨운다, 이래서 야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옛날에는 그거 했거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산에서 야호이라면 메아리가 울려서 온다 안 온다? 오잖아요. 그럼 빛을 쏘거든 갔다가 오는 시간이 있다 없다? 있지. 그거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해내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그거는 전파기, 광파기 청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판 청량은 옛날에 청량 기술자 아저씨들을 보면 있잖아. 이런 교탁을 들고 다닙니다. 교탁을 들고 다니면서 청량을 할 장소를 잡았어. 잡았다면 저기 있죠. 우리가 말할 때 종이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 다음에 위에 동그란 쇠가 있어요. 그걸 원도라고 불러요. 원도라고 불러요. 그걸 위에 놔놔요. 그래가 이제 여기를 탁 꽂겠죠. 그죠? 그럼 저 앞에 젊은 친구가 빨간 깃대 들고 뛰어다니고 있다 없다? 제가 한번 탁 보고 점하면 찍습니다. 한번 탁 보고 점하면 찍습니다. 답입니다. 평평한 판을 이용해서 청량을 했다. 그래서 평판 청량.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우리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칠판을 보세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변으로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경위의 청량을 사용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1이 가면 O X다. X.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분의 1의 도민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는 평판 청량을 사용한다. O. 1이 가면 뭐고? X.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세요. 요거는 좌표 면적 계산법입니다. 키를 딱 잡으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좌표, 시작. 좌표. 글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좌표 면적 계산법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시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법에 없어요. 그냥 제목밖에는 시험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해결을 한번 해본다면, 간단하게 해결을 한번 해본다면, 자, 여러분들 요리를 해보세요. 요게 도면입니다. 도면. 그 도면인데, 왠지 모르게 도면이 좀 질서정연하다, 안 하다? 하지. 질서정연하는 건 바둑판처럼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바둑판처럼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요 제일 위에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좌표. 요게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도면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럼 요 칠판을 보세요. 요게 숫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1만 4천. 칠판을 봅니다. 요게 숫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1만 4,200.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이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3대 원점이라는 게 있어. 이 원점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원자가 나오는 거는 원시적 불능을 항상 생각하면 돼. 원시적 불능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시라는 말은 처음이에요. 자, 제 말입니다.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원시 사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아, 국사 시간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국사 시간 공부 안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석기 앞에는 구석기지. 구석기 앞에 원시 사회가 있답다. 공시법 시간에 국사도 공부하고 엄청 좋습니다. 그죠? 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는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도면을 그릴 때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이면 출발을.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이렇게 딱 끄면 북위 38도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거거든. 이거는 동경 125, 127, 129입니다. 그러면 북위 38도와 125, 127, 129가 마주치는 점들이 있지. 이게 3대 원점입니다. 그러면 서쪽에 있다 해서 서부 원점, 동쪽에 있다 해서 동부 원점, 중간에 있다 해서 중부 원점이에요. 그러면 도면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 토지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그려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거리 300km는 돼 보이거든. 그럼 여기서 0.1만 차이 나도 여기 오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보조점을 많이 설치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좌표입니다. 이게 좌표입니다. 좌표.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답다.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답다. 있다. 그런 거를 여기다가 써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여기 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11만 4천. 요거 시작. 11만 4,200.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00m다 이 말이에요. 요거 빼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청량이 오겠죠. 그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9만 4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9만 4,150.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50이다. 이 말이에요. 거리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답 바로 나왔죠. 그죠? 가로가 200이지. 세로가 150이지. 곱해주면 몇입니까? 3만이잖아요. 3만. 그럼 요 한 도면의 한 장의 실제 면적은 3만 제곱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500분의 1. 이거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면의 축척이 500분의 1은 도면 한 장의 면적은 3만으로 딱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1000분의 1은 얼마다? 1200분의 1은 20만이다. 이게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것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감 잡았어요? 네. 요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됐죠? 네. 자, 그럼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할 때, 여러분들 요것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경계점 좌표죠?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러니까 아까 요게 좌표 면적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딱 면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그러면 한만답니다. 출제인이 물을 때 좌표면적 계산법이 뭐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그냥 경계점 좌표전후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좌표면적 계산법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자면적 측정기. 칠판을 봅니다. 이래 있거든. 그럼 여기에 토지를 면적을 측정하는 거라. 그럼 이 측정을 어떻게 하는데 이러면 여기에서 청량기술자 아저씨가 기술자가 기계를 딱 듭니다. 기계를 들고 출발합니다. 갔다가 제자리에 딱 돌아왔죠. 그러니까 기계를 딱 보면 여기다 숫자가 딱 나온대. 그러면 면적이 바로 측정이 돼버린대.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기계 들고 한 바퀴를 돌면 여기다 숫자가 딱 나온대. 그게 면적이 바로 나온대. 요 기계 이름이 시작. 전자면적 측정기. 한만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에 점수를 맞춰야 되니까 보세요.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한다. 이러면 오더와이다. 오. 그럼 1위로 가면 O 덱스다. X. 1위로 오면 뭐다? O. 1위로 가면 뭐다? X. 그 이외에는 시험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걸어갑니다. 요거는 최소 등록이 0.1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0.1보다 적게 넣으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이 소리고, 여기는 최소가 몇이다? 1. 그러면 1보다 적게 면적이 측정이 되면 전부 다 1로 등록해라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어느 지역에 면적 측정을 해보니까 0.03이 나서, 그럼 이걸 토지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이 토지가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전후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최소가 얼마라고 그랬다? 0.1. 그럼 이거는 0.1보다 크다, 적다? 적다. 그럼 0.1로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00에서부터 6000은 최소가 얼마였다? 1. 그럼 몇 초로 등록한다? 1.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시험에 칠판을 보세요. 출제인이 두 가지만 딱 이랍니다. 위에 거를 이렇게 읽습니다. 경계점 좌표전후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여기는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오더와이더 O. 그렇게 바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을 해봅니다. 경계점 좌표전후법을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03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 대장에는 0.1제곱미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O.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통과. 그럼 1위로 오세요. 그럼 요거는 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디까지 등록하느냐 말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곱미터 이하 한자.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한다.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요거는 어디까지 등록한다? 제곱미터. 그럼 이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자연수까지 등록을 한다. 자연수까지.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람의 키가
키가 171.6으로 났어요. 그럼 이걸 건강기록부에 기록을 하거든. 그러면 그대로 기록하면 돼야 안 돼요? 되지. 맞아요? 네. 근데 사람의 키를 굳이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지. 그러면 172로 등록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요게 시작. 제곱미터.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해주면은 서울의 명동에는 땅 한 평의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거는 한 평이 7억입니다. 7억. 오케이? 그럼 한 평이 7억이라는 말은 0.1평은 7천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네. 그럼 0.1평까지 계산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지. 그런데 강원도 영월의 임야는 한 평이 10,000원이에요. 한 평이 10,000원이라는 소리는 0.1평은 1,00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0.1평까지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도시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비싸니까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시골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싸니까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 요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우리가 요거를 문자로 읽으면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 한 자리. 요거는 시작. 제곱미터. 감 잡았죠? 네. 그럼 요거 이제 다시 할게요. 이 두 개는 글로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계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어느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의 청량을 해보니까 427.67로 나서 542.43으로 나서 756.35로 나서 927.25로 나서 541.0으로 났다. 그럼 이걸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어디까지 등록을 하느냐 이 말이거든. 이때는 이 토지가 사용하는 도민의 축척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토지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거를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거를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풀어볼게요. 그럼 요게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한다면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는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걸 반올림해야지. 맞다. 그럼 여기 이제 0.05입니다. 그러면 0.05보다 크면 올려야 된다. 그런다. 올려. 7이니까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리면 시작. 427.7. 맞아요. 네. 그럼 요거는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 542.4. 이래 놨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7은 5보다 크니까 올렸지. 3은 5보다 적으니까 버렸지. 이제 답입니다. 5로 딱 떨어진 거예요. 오케이? 네, 이럴 때는 책에서 뭐라 하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칠판을 봅니다. 이게 끝자리가 아닙니다. 요게 끝자리입니다. 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라는 말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하니까 요게 끝자리예요. 요게 끝자리가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네. 이 끝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짝수로 만들기로. 그러면 요거 3이죠. 홀수다, 짝수다? 홀수지. 그러면 짝수로 만들면 올리면 짝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요거는 홀수다, 짝수다? 짝수.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짝수니까. 맞죠? 홀수다, 짝수다? 짝수. 그냥 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이거는 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5로 딱 떨어졌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수는 짝수로 만들어요. 그러면 홀수는 올려야 짝수가 되잖아요. 짝수는 그대로 두면 짝수잖아요. 맞다. 맞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주로 시험은 요거를 갖고 냅니다. 주로 시험은. 왜 정밀한 걸 시험에 내지 안 정밀한 거는 잘 안 되겠죠. 그럼 어느 거를 나오더라도 관계없어요. 자, 위에 겁니다. 그럼 여기로 오세요. 여기서는 600분의 1과 경계는 제곱미터 하니까 요까지 등록한다는 걸 아시겠죠? 요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요걸 반올림해야지. 그럼 요게 0.0 뭐다? 5. 그럼 8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려야지. 그래서 여기 시작 7. 맞죠? 요거는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버려야지. 그러니까 시작 2.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5로 또 떨어졌지? 이때는 끝자리가 아까 5가 끝이라 3이 끝이다. 3. 요걸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했다. 짝수로 만들기로. 오케이? 네. 그럼 3은 홀수다, 짝수다? 홀수. 그럼 올려야 짝수가 되지. 맞다. 이거는 이미 짝수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로죠. 짝수죠. 그죠? 그냥 이거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풀 줄 알아야 돼. 요거를.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칠판을 와보세요. 327.25와 327.253은 그 숫자가 같아 다르다? 지금 산수시간입니다. 산수시간. 이거는 5지. 이는 5입니까? 53입니까? 53이잖아요. 아, 여긴 뒤에 숫자가 없지? 숫자가 있지? 그럼 요거는 요거보다도 0.003이 더 크지? 맞다. 아, 지금 산수시간이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는 5로 끝났습니까? 5 뒤에 숫자가 있습니까? 5 뒤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5보다 큰 거다, 적은 거다? 큰 거잖아요. 그럼 바로 올려야지. 맞다. 아, 지금 산수 시간인데. 요거와 요거는 숫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아, 그럼 한만 대볼게요. 아,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해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숫자는 뒤에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여기에 숫자가 붙었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맞다. 맞죠. 그러면 답입니다.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5로 끝났다. 5 뒤에 숫자가 있다. 5 뒤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5보다 큰 거다, 작은 거다? 큰 거니까 바로 올려야지. 맞다. 맞지.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감 잡았죠?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1000에서부터 6000이는 자연수까지거든. 자연수까지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네. 그러면, 자, 여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반올림하는 겁니다. 이거는 0점 몇이다? 5. 칠판에 갑니다. 이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하니까 두째 자리를 반올림하니까 시작. 0.05. 요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요 소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하거든. 시작. 0.5. 그 앞에하고 뒤에하고 숫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다르다는 거 이해했죠? 네. 그러면 요거는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립니다. 그러니까 시작. 7.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버리면 됩니다. 근데 칠판하면 또 5로 떨어지는 거라. 그럼 앞자리를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는 요 1이 홀수다, 짝수다? 홀수. 그럼 올리면 뭐가 된다? 짝수지. 맞아요? 네. 이미 짝수니까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돼. 이거는 5입니까? 53입니까? 53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924의 5와 924의 53은 숫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야. 이거는 끝났다, 뒤에 숫자가 있다? 있다. 그럼 5보다 큰 겁니다. 그럼 바로 올려야 됩니다. 그럼 이건 5가 되는 거예요. 맞다. 맞지. 그래 딱 공부하면 됩니다. 우와. 자, 잘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